결국에는 전세가 상승과 고분양가 때문에. 안녕하세요, 구룡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사 중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좀 눈에 보입니다. 덕은지구 자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분양가가 아마 평당 2,600, 그 다음에 리버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600 정도가 되죠. 이렇게 분양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은지구 같은 경우 처음에 분양을 했던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980 정도의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흥클래스 같은 경우도 한 1,900 정도, 그 다음에 엘리넷들 같은 경우는 한 1,700 정도의 분양을 했으니까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은 분양가가 거의 한 500에서 600 또는 그 이상 정도 높게 책정이 돼서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나온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분양할 예정에 있는 신정동에 있는 호반이라든지 기존에 분양했던 다른 아파트들과 비교해서 서울보다 더 높은 상황,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걸 보면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좀 맹점이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지난 2000년대 초반의 상승장 이후에 규제가 심해지면서 주춤주춤했다가 다시 상승하게 됐던 그 2차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차 상승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했던 두 가지 경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상승이었고, 두 번째로는 고분양가였습니다. 당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 이후에 이제 외곽 지역이 따라오르는 그런 갭매우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에 있어서 고분양가가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자극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때가 2007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운정 신도시의 한라 비발리 같은 경우가 그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평당 분양가 1,400 정도의 분양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고분양가로 분양해도 되네, 또는 고분양가로 인해서 주변 가격을 같이 상승을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비발디도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한다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내 아파트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내 아파트도 그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는 주변 가격의 움직임에 굉장히 상방 압력을 끼쳤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또다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좋지 않고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도 않다, 강남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이 말이 맞는가,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말도 분명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 또는 그 밖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어느 정도 각종 규제라든지 코로나 위기 같은 걸로 인해서 조금 주춤해지는 현상이 있지만, 사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들은 뭐가 놀랐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내가 어떤 특정 지역에, 오르지 않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 지역은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 지역은 이것도 안 올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덕은지구가 이렇게 2,500대, 2,600대의 분양을 하게 된다면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결국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만약 분양이
잘 끝난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그 분양가는 누군가에게는 저 아파트도 저 정도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적인 그 어떤 가격 상방의 마지노선을 또 한 번 올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덕은지구 북쪽에 향동지구라고 있는데요.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창릉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고양선 신설이라든지 이런 호재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책정되어 있는 현재 분양가보다 만약 그 덕은지구에 있는 자이 아파트가 더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알고 보면 그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똑같은 신축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파트가 이 아파트보다 더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향동역 신설이라고 하는 그 기사들가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향동역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 덕은지구와 함께 같이 붙어 있는 향동지구가 같이 상방 압력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상황이 또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예전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전에 고분양가가 결국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리는 데 어떤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괜찮은데 서울과 완전히 붙어있는 고양시 동부 지역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고양시 동부 지역과 붙어있는 중부 지역이라든지 서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신축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주변부에 있는 다른 아파트 구축까지 올라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과론적으로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방 압력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상승장에 있어서 2차 상승장은 결국에는 전세가 상승과 고분양가 때문에 주변부까지 다 확산됐었고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마저도 고분양가가 그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나왔던 고양시 덕은지구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고양시 덕은지구가 이번에 분양이 잘 됐을 때 만약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분양이 안 된다면 약간 주춤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높은 분양가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분양가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덕은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상암지구라든지 가재울 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 외곽 지역,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슬금슬금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도 주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2018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안역 근처에 있는 동부센트럴빌이 분양할 때 제 기억으로 84 기준으로 3억 한 6천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백운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분양을 하면서 아마도 5억대 초반에 분양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안역과 백운역의 차이는요. 백운, 동암, 간석, 주안, 내전과정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역세권 바로 앞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약간은 있겠지만 3억 6천대였던 인천 분양가가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5억대 초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신축 아파트를 기준점을 5억대 초반으로 보고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또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집값은 너무 싼 게 아니냐라고 하는 심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2년간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최근에 인천의 상승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낸 어떤 추가 요인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분양가의 상승 그리고 그 분양가 중에서도 조금 더 주변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그 고분양가 부분은 앞으로 수도권의 가격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7년도, 2006년, 7년 그 당시에 과거에 2차 상승장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여러분도 그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앞으로 나타나는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양가는 꼭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게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주변의 아파트와의 갭이 벌어지면서 그 주변 아파트까지 같이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라든지 기타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은, 안 좋은 상황들은 단기적으로 나타난 상황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상황이 잘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또다시 수도권 지역까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때가 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봤던 덕은지구의 자이아파트의 고분양가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그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의 맹점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덕은지구의 이 높은 분양가는 결과론적으로 주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낼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분양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코로나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분양가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고향 덕은의 분양가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분양가가 앞으로 수도권의 가격대를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꼭 지켜보셔야 될 시점이다 라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